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8년 2회 문제 보겠습니다. (2018년) 제2회 문제. 자, 중에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 푸는 건 아니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나 최근에 나왔던 이런 문제로서 조금 예전과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선택해서 좀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웜기어 문제입니다. 그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긴 나왔었죠. 웜기어의 동력 전달 장치에서 감속비 20분의 1, 속도비 주어졌습니다. 속도비가 20분의 1, 멈축의 회전수 1500 rpm, 웜 모듈 6으로 주어졌어요. 축직각 모듈이라고 봐야죠. 웜의 축직각 모듈이 6으로 주어졌고, 압력각 20도, 줄수 ZW가 3으로 주어졌습니다. 피치원의 지름 56mm, 웜의 피치원 지름 DW 56mm, 웜 힐의 치폭 B로 놓겠습니다. 45mm, 그리고 유효 인압이 B2로 놓죠. 유효 인압이는 36mm. 치폭이, 웜힐은 웜기어입니다. 웜기어의 치폭이 45mm고요. 유효 인압이 36mm. 최소 웜힐의 치폭은 유효 인압인 36mm 이상은 돼야죠. 자, 그렇게 주어졌고, 다음을 구하시오. 단 웜의 재질은 당금질강, 웜힐의 인청동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웜은 당금질강이고 웜힐은 인청동이고, 이때 내마멸 개수가 K 값이 주어졌습니다. K는 54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주어졌고, 웜힐의 부피 능력 166.6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치형계수 Y는 0.125가 주어졌습니다. 웜의 리드각에 의한 계수 파이는 1.25 주어졌죠. 파이는 1.25가 주어졌고, 리드각 베타는 리드각입니다. 리드각이 10에서 25도 사이면 웜 리드각에 의한 계수 파이는 1.25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1번에서는 웜기어의 속도 VG, 웜기어의 속도 VG를 구하라, 메타퍼세크로 구하고요. 2번에서는 구핑 강도에 의한 전달하중, 구핑 강도에 의한 전달하중 F1 킬로 뉴턴으로 구합니다. 그다음 3번에서는 면압 강도에 의한 전달하중 F2 계산하고, 그다음 4번에서는 최대 전달 동력을 계산합니다. 전달 동력은 F1과 F2 중에서 작은 값을 가지고 동력은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풀어 나가도록 합니다. VG를 계산하려면, 웜힐의 회전 속도예요. VG를 계산하려면 웜힐의 피치원 지름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웜힐의 회전수를 알아야 되죠. 회전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웜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줬는데 웜힐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웜힐의 회전수도 계산해야 되고, 웜힐의 피치원 지름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속도비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속도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먼저 속도비 I는 NW분의 NG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 NG를 구해요. NG는 I 곱하기 NW, 즉 20분의 1500이 되겠죠. 1500 해서 계산하면 RPM. 속도비 곱하기 속도비는 20분의 1, NW 웜의 회전수 1500 rpm 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DW를 계산하는데 DG요? DW가 아니라 DG는 모듈 곱하기 이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듈 곱하기 이수. 이수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속도비 I는 ZG분의 ZW니까 속도비 I분의 ZW로 놓을 수 있죠. ZG는. 속도비 I는 MW분의 NG. 이꼴 ZG분의 ZW야. 그러니까 이제 ZG는 I분의 ZW 해서
모듈이 6으로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속도비가 20분의 1이니까 20 곱하기 ZW 3으로 주어졌죠. 줄수는 3으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밀리미터 떨어져요. VG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G 곱하기 NG 웜힐의 피치원 지름 곱하기 웜힐의 회전수로 계산합니다.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원주율 DG 구했고 밀리미터로 들어갔고요. 그다음 NG RPM으로 구했고 메타퍼세크로 떨어집니다. 자, 그다음 이제 F1 구핀 강도에 의한 전달 하중 구핀 강도에 의한 전달력입니다. 전달력 피치원의 접선력을 구하라는 문제로 봐야 되겠죠. 하중 계수는 언급이 없어요. 지금 문제상에서 하중 계수에 대한 언급은 없고 속도 계수를 구해야죠. 속도 계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속도 계수 FV는 6.01 플러스 6.01 6.1인 것 같은데 잠깐 확인을 좀 하면요. 가끔은 이렇게 공식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3.05에 곱하기 2를 해주니까 6.1이죠. 6.1 6.1 플러스 VG분의 6.1 들어갑니다. 그래서 VG 메타퍼세크로 구한 걸 갖다 대입시켜줘요. 그러면 속도 계수가 표현이 되겠고, 그다음 F1은 속도 계수 FV에다가 구핀 강도 곱하기 치폭 곱하기 모듈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채직각 모듈이 들어가면 치폭에 채직각 모듈 하면 피치원 채직각 피치죠. P에는 채직각 피치 곱하기 치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Y 이렇게 들어갑니다. 속도계수 FV의 부피 능력 시그마 B에 Pn은 채직각 피치니까 축직각 피치에다가 코사인 베타 곱해줘야죠. 코사인 베타 곱하기 폭 B에 Y 들어가야 되고요. 속도계수 곱하기 부피 강도에다가 축직각 피치는 모듈 곱하기 파이 들어가야 돼요. 파이 곱하기 모듈 들어가야 되겠고, 코사인 베타는 아크 탄젠트 파이 DW분의 여기서 베타를 구해놔야 되겠네요. 베타를 구해줘야 되니까 베타는 아크 탄젠트 파이 DW분의 리드가 들어가야죠. 리드는 ZW 곱하기 피치입니다. ZW가 곱하기 피치. 축직각 피치가 들어가야죠. 축직각 피치. 이렇게 해서 아크 탄젠트 파이 곱하기 DW는 56mm 주어졌어요. 56mm. ZW는 3. 축직각 피치는 모듈 파이 곱하기 모듈이었죠. 모듈은 6 주어졌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몇 도 떨어져요. 그래서 리드각을 먼저 계산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하니까 17.82도가 나와. 17.82도가 나오니까
지금 문제상에서 주어진 그런 조건 안에 있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베타가 10에서 25도 사이, 10에서 25도 사이이면은 리드각에 의한 계수는 1.25를 써라. 요 표현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베타 곱해줘야 되니까 코사인 베타 구한 거 갖다 대입시키고요. 이렇게 4 곱하기 y. 자, 이렇게 해서 F1을 구해줘야 돼. F1은 FV 구했고요. 구했고, 곱하기 굽힌 강도는 166.6이 주어졌죠. 166.6이 주어졌고, 곱하기 17.95, 17.95, 곱하기 45, 곱하기 y 값이 0.125 주어졌습니다. 0.125 해서 계산하니까 뉴턴 떨어지죠. 그 다음 3번 F2를 구합니다. F2는 FV 곱하기 파이에 DG 웜 휠의 피치 원지름 곱하기 유효 인압이 곱하기 내마멜 계수 K로 풀어줍니다. 웜 기어니까. 자, FV는 구했고 6.1 플러스 VG분의 6.1 6.1 플러스 VG분의 6.1로 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파이 주어졌습니다. 1.25 주어졌고 DG는 구했죠. 웜힐의 피치 원지름 구했고 곱하기 유효 인하비는 주어졌습니다. 36mm 그리고 K값은 내 마멜 계수 주어졌죠. 웜도 그렇고 웜힐도 그렇고 둘 다 금속입니다. 즉 웜은 당금질강으로 주어졌고 웜힐은 인청동으로 주어지면 내 마멜 계수 K값이 54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들어가는 거죠. 뉴턴 per 밀리미터 제곱에서 계산해주면 뉴턴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력은 F1과 F2 중에서 작은 값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F1은 13.62kN이 나왔고 F2는 7.2kN이 나왔으니까 F2로 풀어야 돼요. F2 곱하기 VG로 풀어야죠. F2가 7.2 곱하기 10의 3승 7.2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VG가 구했죠? 1.41 1.41 그래서 계산하면 와트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은 킬로와트로 바뀌죠. 킬로와트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작은 값으로 문제를 풀면은 되겠고요. 그래서 웜기어는 스퍼기어와 좀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제 FV 결정할 때 웜과 웜힐의 재질로서 선택을 한다. 그래서 웜도 당근질감 금속이고 웜힐도 인청동 금속이기 때문에 FV를 구할 때 속도 V는 1.41 메타퍼세컨드밖에 안 나왔지만 FV를 계산할 때는 6.1 플러스 VG분의 6.1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면압 강도에 의한 전달 하중을 계산할 때는 리드각에 의한 계수와 내 마멸 계수를 이용해서 구한다. 웜기어는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 스퍼기어에서 정리했던 내용들하고 좀 차이가 웜기어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웜기어 문제로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가끔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하니까 정리는 좀 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기존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로 좀 볼 수가 있긴 하죠. 자, 그림과 같이 브래킷을 M20V 3개로 고정시킬 때 한 개의 볼트에 생기는 하중을 다음에 따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림을 보면 브래킷이라고 하는 거를 볼트를 이용해서 벽에 고정을 시켰어요. 상단에는 2개, 하단에는 1개의 볼트를 사용했죠. 볼트와 볼트 사이에 거리는 500mm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단 볼트로부터 50mm 치수가 주어져 있고요. 볼트는 M20짜리입니다. M20짜리로 주어졌고 여기에 하중 P가 걸리죠. 하중 P가 14.7 kN 작용하고 있고 우측 고정 지점까지는 500mm입니다. 500mm가 주어져 있어요. 자, 1번에서는 인장력 Q를 구하라. 2번에서는 전단력 F를 구하라. 3번에서는 볼트에 가해지는 최대 하중 R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 그럼 이제 모멘트가 작용하니까 P 곱하기 L 해서 모멘트가 시계 방향에 이렇게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니까 위에 볼트는 뽑히죠, 이렇게. 밑에 볼트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볼트가 이렇게 해서 턱이 있으니까는 이제 뽑힙니다. 뽑아내는 힘, 그 힘이 이제 인장력인데 인장력 Q는 요건 최대값을 구해줘야죠. 그러니까 위에 볼트볼을 A로 놨고 B로 놨어요. 위에서 뽑아내는 그 하중이 이제 작용하죠. QA 이렇게. 여기는 이제 QB. QA가 QB보다는 더 클 거예요. 클 거야.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이제 내력으로 보면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내력으로 봅니다. 내력으로. 이렇게. 그래서 QA와 QB를 계산하려면 모멘트 평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됩니다. 그때 QA와 QB의 관계는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그려요. 직각삼각형을. 그러면은 이렇게 QA의 요 직각삼각형하고 QB의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크기가 서로 비례관계에 있을 거예요. 비례관계. 그래서 이제 50대 550은 QB 대 QA 해갖고 QB와 QA의 관계를 풀어내. 그렇게 해서 모멘트 평형식을 세워서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전단력은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렇게 작용하겠죠. 14.7kN이 눌러서 볼트가 끊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다 끊어진다. 그러면은 전단력이 가해지는 건데 이 전단력은 A 볼트나 B 볼트에 걸리는 전단력은 같겠죠. 같아. 예. 자, 볼트 3개를 사용하니까 F는 14.7kN을 3으로 나누면 나올 거다. 그렇게 해서 Q와 F는 서로 이제 직각으로 작용하는 거죠. QA, F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작용하니까 합력을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기존에는 응력을 계산하라, 수직응력, 전달응력 계산하고 최대, 전달응력 계산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출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이제 하중을 구하라는 문제로 응력을 구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조금 난이도가 좀 낮다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50대 550은 QB 대 QA로 놓으세요. 그래서 QB는 550분의 50 곱하기 QA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모멘트 평형식 P 곱하기 L은 2배의 QA 곱하기 550
500 플러스 50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플러스 QB 곱하기 50. 예? 예. 상단에는 볼트가 이제 2개 들어가 있고 하단에는 볼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 P 곱하기 L은 14.7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500 이꼴 2배 550 플러스 50 곱하기 QB는 550분의 50의 QA죠. 이렇게 해서 QA로 묶어줬어요. 그래서 QA를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 뉴턴으로 떨어집니다. QA를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고 QA가 Q입니다. 지금 F는 볼트 개수 3분의 P로 들어가야죠. 14.7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3 해서 계산하면 뉴턴. R은 루트 Q의 제곱 플러스 F의 제곱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뉴턴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볼트 문제였고요. 볼트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15kW) 200rpm의 동력을 15kW 회전수는 200rpm 200rpm 동력을 100cm의 풀리로 동일 회전수로 다른 축에 전달할 때 그랬어요. 자, 풀리의 직경 D가 100mm야. 같다는 얘기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프인데 와이어 로프죠. 와이어 로프. 와이어 로프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이제 감겨 있는 거야.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와이어 로프가. 이때 이제 3호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한다라고 했고 표가 3호의 로프의 파단 하중이 주어졌어요. 예? 풀리의 안전율은 4로 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로프의 안전율은 4로 하라. 다음 풀리의 홈 및 가죽, 로프에 약간의 기름이 있고 마찰계수는 0점이다. 마찰계수 미유는 0.2로 필요하면 써먹어야 되겠고 1번에서는 와이어 로프의 긴장치장력 계산하라 그랬어요. 와이어 로프의 긴장치장력 TT를 구하라. 2번에서는 와이어 로프의 지름을 표에서 선택하라 그랬어요. 자, 파단 하중을 구해줘야 되겠죠. 파단 하중을 구해서 지금 표에 보면은 로프가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냉, 도금 한 거하고 이제 도금하지 않은 거하고 이런 식으로 좀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G종, A종, B종이 있어. G종, A종, B종 뭐 어떤 종류를 해라 이런 언급은 없어. 문제는 어차피 이제 복원한 거기 때문에요. 복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준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제가 복원하는 겁니다. 복원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그 전달받는 정보가 완벽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복원을 하면서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 특별히 뭐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그 적용하는데요. 이것도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G종이냐 A종이냐 뭐 어디서 선택하라 이런 조건을 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이제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표를 이용해서 뭐 와이어 로프 지름을 구하라는 이런 문제의 유형이 나왔다. 그럼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문제화 될 수 있는 걸 제가 찾는 거죠. 교재를 뒤져서 찾아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복원을 좀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 자, 1번 TT를 계산하려면 동력이 주어졌으니까 동력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뭐 속도도 계산해야 되고, 그러면 속도는 계산이 가능한 거고,
로프에 걸리는 그 회전력, 유효장력을 계산해야 돼요. 유효장력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유효장력을 구하려면 장력비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장력비 2의 뮤세타 계산합니다. 익스포넨셜 뮤는 0.2 주어졌고 세타는 몇 도야? 지금 180도죠. 180도니까 파이 라디안이야. 지금 같으니까 접촉각은 180도입니다. 180도 파이 라디안 해서 장력비 2의 뮤세타. 그러면 전달 동력은 긴장 측 장력 곱하기 2의 뮤세타 마이너스 1 오버 2의 뮤세타 이렇게 해서 유효장력을 구할 수 있겠죠. 벨트에서 정리했던 공식을 써도 돼. 그 다음에 속도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n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동력은 15kW 주어졌고 2의 뮤세타 구했고 60 곱하기 1000분의 TT는 구하는 값이고 곱하기 2의 뮤세타 구했고 마이너스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직경D는 100mm고 회전수 N은 200rpm이고 이렇게 해서 TT 구하면은 킬로뉴턴으로 나오죠. 킬로뉴턴으로 나옵니다. 지금 뉴턴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변에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아니면 좌변에 10의 3승에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긴장장력 TT를 계산해주면 뉴턴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로프의 직경, 와이어로프, 3호 와이어로프의 직경을 결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에서 보니까 파단 하중을 계산해야 돼. 그럼 문제상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파단 하중을 유추해보면 파단 하중은 긴장 측 장력보다 크죠. 긴장 측 장력은 안전상 최대 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로프에 작용하는 안전상 최대 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율이 주어졌으니까 안전율을 곱해서 파단 하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전율을 곱해줘요. 이렇게. 파단 하중을 뉴턴으로 구했고 안전율 4 곱해주면 뉴턴이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킬로뉴턴이죠. 지금 표에서 보면은 킬로뉴턴으로 주어졌을 거예요. 킬로뉴턴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표에서 직사인 값을 선택을 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파단 하중을 구하니까 파단 하중이 12.32kN이 나와요. 이게 12.32kN이 나와. 그럼 표에서 보면은 12.32보다 큰 게 두 번째 칸에 보면 5mm가 있어요. 5mm. D가 5mm. 다 뭐 G종이든 A종이든 B종이든 5mm의 파단 하중은 다 12.32kN보다 다 크죠. 12.32kN보다 다 크니까 5mm의 와이어로프 3호 5mm짜리를 쓰면 G종을 쓰든 A종을 쓰든 B종을 쓰든 관계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5mm 선택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번을 보겠습니다. 을 보면은 격판 스프링에서 스팬이 1400mm 강판의 나비가 80mm 격판 스프링입니다. 두께 H를 놓겠습니다. 15mm 판의 수가 4개죠. 스몰 n으로 놓겠습니다. 4개가 주어졌고 밴드 나비가 밴드폭 2로 표현하면 100mm 일 경우 다음을 구하라. 단 스프링의 인자응력 시그마 T 스프링의 인자응력 시그마 T는 93 메가파스칼 마찰계수가 0.2 마찰계수 0.2 스팬의 유효 길이 L2 유효 길이가 언급이 되어 있으면 유효 길이로 풀자 그랬습니다.
L-0.62.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스프링의 중탄성 계수 E는 20.58 곱하기 10의 4승 뉴턴/퍼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자, 1번에서는 겹판 스프링에 가해지는 하중 P를 구하라. 2번에서는 변형량 델타, 수축량, 겹판 스프링의 수축량을 구하라 이런 얘기고 3번에서는 고유 진동수 F를 계산하라. 헤르츠로 계산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러면 하중 P는 겹판 스프링에 가해지는 압축 하중 P를 계산하라 그러면 구피능력에서 계산하는 거죠. 구피능력. 구피능력이 곧 여기서는 인자응력이야. 인자응력이 구피능력이니까 시그마 T는 EM BH 제곱 분의 3P 곱하기 L2로 들어가요. 유효 길이가 주어지면 유효 길이로 풀자. 이렇게 해서 시그마 T가 93메가파스칼 2 곱하기 4 곱하기 폭이 80mm H가 15 제곱 분의 3 곱하기 P 하중 구하는 거고요. L2는 L 1400 마이너스 0.6 곱하기 폭이죠. 100mm 해서 P 계산해주면 뉴턴으로 떨어집니다. 그다음 2번에서는 변형량 델타 구하라 그랬으니까 변형량 델타는 8, 2, MBH 3승분의 3P 곱하기 L의 3승이죠. L의 3승. 자, 이렇게 해서 8 곱하기 종탄성 계수가 20.58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판의 수 4개 폭 80 두께 높이가 15 3승 분의 3 곱하기 P 하중 뉴턴으로 구했고요. 곱하기 1400 마이너스 0.6 곱하기 100 유효 길이로 들어갑니다. 해서 계산하니까 밀리미터. 자, 공식을 기억을 해주면 풀 수가 있겠죠. 다음 3번에서는 진동수 F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진동수 F는 2파이분의 오메가 2파이분의 오메가를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를 구해줘야 됩니다. 오메가는 루트 델타분의 중력과 속도로 들어가야죠. 델타분의 중력과 속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파이분의 1 곱하기 루트 델타가 계산했고 밀리미터로 계산이 됐습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메타로 고쳐야죠. G는 표준 중력과 속도니까 9.8로 들어가야 돼요. 계산하면 헤르츠 CPS로 사이클 퍼 세크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 해결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통 마찰차예요. 원통 마찰차. 그림과 같은 원통 마찰차에서 지름이 300mm, 회전수 50rpm으로 2kW를 전달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원통 마찰차의 지름 D로 놓으면 300mm, 회전수 N이 50rpm, 동력은 2kW 주어졌고 축은 SM45C 허용 전달 능력이 75메가파스칼이다. 축의 허용 전달 능력이 75메가파스칼이 주어졌고요. 길이가 800mm다 그랬어요. 축의 길이 L이 800mm. 동쪽 효과 계수, 굽힘 모멘트의 동쪽 효과 계수는 2.1, 비틀림 모멘트의 동쪽 효과 계수는 1.5, 마찰차의 허용 선압은 스몰 f로 놓겠습니다. 10 뉴턴 퍼 밀리미터 주어졌어요. 마찰 계수는 0점이다. 마찰 계수 뮤는 0.2 외접 상태에 있다 그랬습니다. 1번에서는 마찰차의 폭 B를 구하라.
2번에서는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고려한 축지름 D를 계산하라. 단 축과 마찰차의 무게는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축과 마찰차의 무게는 무시하고 풀어라. 이렇게 봅니다. 원통 마찰차니까 선 접촉을 합니다. 선 접촉을 하니까 원통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을 계산해야죠. 원통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은 동력에서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선압으로부터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밀어붙이는 힘을 먼저 계산을 해요. 밀어붙이는 힘을. 동력은 마찰력 μW, 마찰계수 곱하기 밀어붙이는 힘 W 곱하기 속도죠.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n에서 W를 구해요. 그러면 2kW 곱하기 10의 3승에서 와트로 고쳐. 마찰계수 μ가 0.2 곱하기 W 구하는 값이고요. 곱하기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 300 곱하기 회전수 50 rpm 해서 W 구하니까 뉴턴 떨어집니다. 그 다음 선압 F는 B분의 W죠. B분의 W니까 폭 B는 선압 10 뉴턴 per 밀리미터 분의 W 해서 계산해주면 밀리미터. 자, 계산이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해결이 됐고, 그 다음 2번은 축직경을 계산합니다. 축직경을 구하는 거죠.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구해서. 그러면 이제 굽힘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를 찾아야 돼요. 자, 비틀림 모멘트 T는 974 000 곱하기 n분의 h 킬로와트로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974 000 곱하기 회전수 50 rpm분의 2kW 해서 계산하면 kg 밀리미터 곱하기 9.8을 해서 뉴턴 밀리미터로 구합니다. 뉴턴 밀리미터로 구하고요. 그다음 굽힘 모멘트는 지금 원통 마찰차가 축이 있으면은 원통 마찰차가 중앙에 매달려 있어요. 중앙에 매달려 있는데 이 축의 무게나 이 원통 마찰차의 무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밀어붙이는 힘이 있죠. 밀어붙이는 힘 W. 밀어붙이는 힘 W만을 고려해서 축의 굽힘을 계산하는 거야. 단순보 중앙집중하중으로 가정해서 4분의 W 곱하기 L로 구하는 거죠. 4분의 W 구했고 W 구했어요. 뉴턴으로 W 뉴턴으로 구했고 곱하기 L 길이는 800mm죠. 800 해서 들어가니까 뉴턴 밀리미터 그다음 상당 비틀림 모멘트 T는 루트 굽힘 모멘트 동쪽 효과계수 주어졌네요. 굽힘 모멘트의 동쪽 효과계수 Km 곱하기 굽힘 모멘트의 제곱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의 동쪽 효과계수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의 제곱 해서 구하고 이 값이 허용 전달 능력 곱하기 극단면 계수 16분의 파이 D 3승 해가지고 여기서 D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KM은 2.1로 주어졌고 KM은 2.1로 주어졌고 굽힘 모멘트는 구했고 제곱 플러스 KT 1.5로 주어졌어요. 1.5 곱하기 T 구했고 위에서 제곱 이꼴 타우 A는 75MPa 주어졌죠. 75MPa 들어가고 곱하기 16분의 파이 D 3승에서 D를 계산해주면 밀리미터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쪽 효과 계수를 이용해서 축지름 구하는 것까지 원통 마찰차하고 축하고 붙였죠. 붙여갖고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아마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 과거에는 나왔던 적이 있지만 요즘 필답형이 50점 만점으로 해서는 이런 문제들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왔었는데 요즘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출제가 되면서 다시 좀 옛날 형태의 문제화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면서 조금 복잡한 것보다는 조금 단순해지는 그런 형태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개의 기계 요소들을 커플해서 문제들이 나오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지금 보게 되면은 원통 마찰차면 원통 마찰차, 축이면 축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들이 좀 나오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결합이 되는 두 개의 요소들이 좀 합쳐져서 문제가 나오는 이런 유형 형태로 조금 문제들이
좀 변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있다. 아마도 그렇게 좀 변화갈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 나올 만큼 기본적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공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 자체를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문제 유형은, 시험을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뭐 카페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식의 어떤 변화는 충분히 예상이 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8년도 이해 문제 같이 좀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18년도 4회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8년도 4회) 문제인데요. 혹시라도 이제 건설기계 설비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이 강좌를 들을 수 있는데, 일반기기사 필답형 문제나 건설기기사 필답형 문제나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기기사 문제를 보고 난 이런 문제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건설기계 공부하는 분들도 공부하셔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건설기 준비하는 사람도 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건설기계는 일반기계 다른 거는 차이는 그 공정관리 부분이에요. 그 공정관리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강의도 해드렸고, 또 1부터 건설기계 문제들 풀어드리면서 공정관리와 관련된 공사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간단한 거니까 그런 것들만 좀 차이가 있지, 전반적인 기계 설계 실무라고 하는, 기계 설계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기계 요소나 일반 기계에 들어가는 기계 요소나 별반 차이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다 풀어보는 것이 건설기계 준비하시는 분한테도 도움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겠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편심 하중을 받는 필렛 용접 이음에서 편심 하중이 20kN, 강목이 7mm일 때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림에서 보니까 편심 하중 P로 났어요. 편심 하중을 20kN이고 강목은 목 두께죠. 7mm 목 두께가 주어졌어. 이렇게 용접부 A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삼측 필렛 용접 이음이 시험에 나왔다. 삼측 필렛 용접 이음이 시험에 나와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좀 복원을 했어요. 치수는 150, 100 이렇게 주어졌고요. 150 주어졌고, 삼측 필렛 용접 이음이야. 이 용접부의 중심은 자체 끝단에서 28.6mm죠. 28.6mm고 그 도심으로부터 지금 500mm, 550이네요. 550 떨어진 지점에 편심하중 P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A부죠. A 용접부에 걸리는 응력들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또 도심으로부터 A까지 거리를 R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 각 세타가 주어졌죠. 각 세타가 주어졌어. 세타가 주어져서 직접 전다 능력 S1, 비틀림 전다 능력 S2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최대 전다 능력은 합성해야죠. 합성해야지 돼. 합성을 해서 S로 이렇게 S1을 구하고 S2를 구하고 S를 구하고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S1은 직접 전다 능력. S1은 직접 전다 능력. 뉴턴/mm 제곱. 타우를 안 놓고 S로 놨다는 거죠. 비틀림 전다 능력은 S2. 단위는 뉴턴/mm 제곱. 3번은 최대 전다 능력, 합성 전다 능력 S. 뉴턴/mm 제곱. 계산하라 이렇게 주어졌어요.
용접부 목 두께당 극단면 2차 모멘트 I0 주어졌죠. I0는 2.855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 3승의 값입니다. 이 값은 T분의 IP죠. 극단면 2차 모멘트 IP에다가 목 두께 T를 곱한 값이라고 그랬죠. I0 값은. 우리가 정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2측 필렛 용접이음, 2측 상하, 2측 좌우, 4측 상하 좌우 필렛 용접이음의 단위 목 두께당 극단면 2차 모멘트인 I0를 구하는 공식을 정리를 해드렸을 거야. 그 공식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뭐 풀지는 않았습니다만 18년 이해 문제 안에 봐도 용접 문제가 나왔어. 2측 필렛 용접이었던 거 같은데. 그렇죠. 2측 상하 2측 필렛 용접이음에서 간단한 문제가 나왔었네요. 그거는 3측은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는 뉴턴/m 밀리미터로 구하라고 나왔죠. 목 두께를 배제하고 문제를 풀게끔 이렇게 나왔고, 이 문제는 목 두께가 주어지고 문제가 나온 거고, 그런 이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자 3측 필렛 용접이음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I0 값을 주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 I0 안 줘도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 이제 제가 정리해드린 그 개념 정리해드린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서 정리를 한 사람들은 이거 안 주더라도 이거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자,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좀 간단해지는 것이죠. S1을 계산하면 S1은 직접 전달 능력이니까 이 편심하중이 도심에 작용하는 거로 놓고 전단됐을 때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P 나누기 면적이에요. 면적은 목 두께 곱하기 용접 길이죠. 목 두께 T에다가 용접 길이는 2배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 A는 100mm고 B는 150mm가 되겠죠. 그래서 목 두께 7mm 곱하기 2배 100 플러스 150 분의 20kN, 뉴턴 20 곱하기 10의 3승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S2는 T 곱하기 I0분의 라지 T 곱하기 스몰 r이죠. 스몰 r 이렇게 들어갑니다. T 곱하기 I0, 목 두께 T는 주어졌어요. 7mm 곱하기 2.855 곱하기 10의 6승 분의 T는 P 곱하기 550이야. 즉 2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552 비틀림 모멘트 T고, 곱하기 R은 지금 이 거리니까요. 이 거리니까 75의 제곱 플러스 100 마이너스 28.6 하면 71.4, 71.4의 제곱 루트 75의 제곱 플러스 71.4의 제곱 해서 S2 계산하니까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을 하면 됩니다.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켜서 풀면 된다 그랬어요. 코사인 법칙 적용시켜서 푸는데 지금 이 각을 구해줘야죠. 이 각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R분의 요 길이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줍니다. 코사인 세타 값은 루트 75의 제곱 플러스 71.4의 제곱분의 71.4 해서 계산해주면 코사인 세타 값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럼 S는 루트 S1의 제곱 플러스 S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S1 곱하기 S2 곱하기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에서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 이 식에다가 S1 구했고 S2 구했고 코사인 세타 구했고 집어넣고 정리를 해주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떨어지겠죠.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그다음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5번. 600rpm으로 30kW를 전달하는 전동 모터 축이 있다. 회전수 n이 600rpm 30kW입니다. 30kW. 마찰면 5개의 다판 클러치를 이용하여, 자, 다판 클러치 문제고요. 접촉 면의 수가 5개 주어졌어. 접촉 면의 수 5개. 동력을 전달하고자 한다. 다판 클러치 바깥지름 D2가 260mm. 안지름 D1은 180mm. 마찰 계수 뮤 이꼴 0.2. 허용 접촉 면 압력 스몰 QA로 넣겠습니다. 0.2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로 주어졌고, 다음을 구하시오. 1번에서는 토크 T를 구하라. 주울로 구하라. 2번은 축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추력 W 킬로뉴턴으로 구하라. 3번에서는 면압력을 구해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라 그랬어요.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라. 자, 1번 축 토크 T를 구하라. 회전수와 동력이 주어졌으니까요. 킬로와트로 주어졌으니까 974 000 곱하기 n분의 h 킬로와트 들어가야죠. 이렇게. 974 000 곱하기 회전수 600 rpm분의 30 킬로와트 곱하기 10에 곱하기 9.8 해줘야 뉴턴으로 바뀌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제 뉴턴 메타 줄로 구해주겠죠. 2번 W로 구합니다. 그럼 다판 클러치에서 밀어붙이는 힘 추력이 W야. 그때 토크는 마찰력 뮤 W 곱하기 마찰 계수 뮤 W 곱하기 4분의 D1 플러스 D2로 들어갑니다. 4분의 D1 플러스 D2 뮤 W 곱하기 4분의 D1 플러스 D2 들어가죠. 네? 네. 이때 W는 접촉면의 수가 5개니까 접촉면의 수 5개에 밀어붙이는 추력이에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값도 그 값이고, 여기다 Z 곱해주면 곱해줄 필요가 없어. W는 접촉면 하나에 대한 추력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축에 작용하는 추력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접촉면 수 5개 나오는 그때 작용하는 추력을 얘기하는 거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T는 지금 구했고 뉴턴 메타로 구했으니까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 밀리미터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찰계수 0.2 곱하기 W 구하는 값이고요. 곱하기 4분의 D1 180 플러스 D2 260입니다. 그래서 W 계산해서 뉴턴. 일단 3번에서 접촉 면압력 계산하라 그랬어요. 접촉 면압력은 면적 4분의 파이에 바깥지름 D2제곱 마이너스 D1제곱 이 면적이 Z게 나오죠. Z게 나와. 판의 수만큼 나옵니다. 분의 W. 그래서 면압력을 구해줘요. 4분의 파이 곱하기 260의 제곱 마이너스 180의 제곱 곱하기 5분의 W 뉴턴으로 구한 거. 이 값이 허용 면압력 0.2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보다, 여기서 계산한 이 값이 0.2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를 만족을 하면 안전하죠. 그때 이제 안전 이렇게 써주면 돼요. 0.2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를 만족하면 안전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전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지금은 안전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풀었고. 또 6번 문제는 전위기어 문제죠. 전위기어 문제인데, 이건 이제 17년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푸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패스 좀 하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350rpm으로 3.6kW의 모터 축에 설치되어 있는 벨트 전동에서 풀리의 지름 450mm, 650mm, 축간거리 4000mm, 마찰계수 0.2인 가죽 벨트의 폭 127mm, 허용 인장응력 2.0Nm 제곱이다.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벨트는 십자걸기이고 이음이율은 80%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평벨트죠. 십자걸기니까 평벨트입니다. 회전수가 350rpm. 3.6kW. 주동 풀리 지름은 450mm. 종동 풀리의 지름은 650mm. 축간거리 C는 4000mm. 마찰계수 미유는 0.2. 가죽 벨트의 폭 B가 127mm. 허용 인장응력 시그마 T 놓겠습니다. 2.0Nm 제곱. 벨트는 십자걸기이고 이음효율 2타는 80%로 해라 그랬어요. 80%의 십자걸기입니다. 십자걸기야. 1번 접촉각 세타를 구하라. 세타를 구하라. 2번 긴장 측장력 TT를 계산하라. 3번 벨트의 두께 T를 계산하라. 이렇게 해서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접촉각 세타 180도 십자걸기니까 180도 플러스 2파이로 풀어야죠. 180도 플러스 2파이. 파이는 아크사인 2C분의 D2 플러스 D1이에요. D2 플러스 D1. 평행 걸기면 D2 마이너스 D1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접촉각 세타는 180도 플러스 2배 아크사인 2 곱하기 4000. 4000. 중심거리 4000. 바깥지름 650. 플러스 종동 풀리의 지름 650. 주동 풀리의 지름 450. 풀면 도로 떨어지죠. 도로 떨어져. 그 다음 2번. TT를 계산해요. TT를 계산해요. 지금 뭐 부가장력을 고려하는 문제는 아니죠. 부가장력을 고려할 문제다 그러면은 벨트에 단위 길이당 무게가 주어지든가 아니면 벨트에 비중량이 주어지든가 뭐 비중이 주어지든가 뭐 이렇게 됐겠죠. 지금 안 주어졌으니까 바로 풉니다. 킬로와트는 긴장 측장력 곱하기 2의 뮤세타 마이너스 1 오버 2의 뮤세타 하면 유효장력이죠. 곱하기 속도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n 들어갑니다. d1 n1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350rpm은 n1이에요. 주동축 풀리의 회전수로 봐야 되겠죠. d1은 450, n1은 350 들어갑니다. 동력 3.6kW, 3.6 곱하기 10의 3승 와트로 들어가요. 와트로 들어가고 2의 뮤세타 장력비 구해놔야 되는구나.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계산 순서에 맞춰서 풀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뒤죽박죽 해버리면은 채점하는데 좀 채점하는 사람의 애로사항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는 계산 순서에 맞춰서 풀어주면은 즉 2의 뮤세타 먼저 풀어놓으세요. 2의 뮤세타니까 익스포넨셜 뮤가 마찰계수 0.2 주어졌고 곱하기 세타 구했죠. 세타 구했어. 몇 도 나왔습니다.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라디안으로 고쳐야죠. 이렇게 장력비를 구해놓으세요. 그래서 장력비 2의 뮤세타 구한 값 들어가고요. TT 구하는 값이고 곱하기 2의 뮤세타 구해놓고 마이너스 1 곱하기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1이 450 N1은 350 자, 여기서 TT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TT를 계산하니까 뉴턴으로 떨어지겠죠. 뉴턴으로 계산을 주고요. 그 다음 벨트의 두께를 구해요. 그러면 인장응력에서 구해줘야죠. 면적이 B 곱하기 T고 이음이율 주어지면 고려하고 분의 긴장 측장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T를 계산해 주면 돼요. 인장응력이 2.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이퀄 폭 B가 127mm 주어졌죠. 127mm 곱하기 두께 T 구하는 값이고
이음 효율은 80%가 주어졌습니다. 0.8 분의 긴장장력 뉴턴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벨트 두께 T가 밀리미터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고요. 십자 걸기.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8번과 비슷한 문제가 16년인가 17년에도 나왔던 문제, 비슷한 문제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면은 2열 롤러 체인에서 복열입니다. 그러니까 2열이니까 다열이죠, 다열. 주동 스프라켓 이수가 18. 회전수가 600rpm. 600rpm. 피치가 15.88mm. 다음을 구하시오. 파단하중을 P로, 라지 P로 놓겠습니다. 파단하중을 라지 P로 놓고 피치는 스몰 P고 22.1kN. 안전율은 15. 다열계수 M으로 놓겠습니다. 1.7이다 그랬습니다. 2열이니까 다열계수 1.7 고려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로 봐야 되고요. 1번에서는 체인의 속도 V를 구하라 메타퍼세크로. 2번에서는 체인의 허용 장력 F를 구하라. 3번에서는 속도 변동률 입실론을 구하라. 이렇게 됐죠. 속도 변동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었다 이거지. 이 두 문제는 체인에서 나올 수 있는 뭐 평범한 문제고요. 평범한 문제고 속도 변동률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도 한 번 정도가 이제 출제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16년인가 17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일 겁니다. V를 구하면 V는 체인이니까 60 곱하기 1000분의 PZN으로 들어가야죠. 피치 곱하기 이수 곱하기 회전수 60 곱하기 1000분의 피치 15.88 곱하기 Z 18개 곱하기 회전수 N 600rpm 해서 계산하니까 메타퍼세크. 그 다음 2번. 2번은 안전하중이니까 일단 파단하중을 안전율로 나누고요. 2열, 다열이에요. 다열계수일 경우에는 이 다열계수라고 하는 값을 고려해 줍니다. 파단하중에 곱해줘요. 다열계수는 파단하중에 곱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안전율이 15, 파단하중이 22.1kN 곱하기 다열계수 1.7 해서 계산해줘요. 이렇게. 뭐 부하계수라고 하는 값이 또 주어질 수 있죠. 라지 K로 해갖고 부하계수가 주어질 수 있는데 부하계수는 1보다 작은 값으로서 0. 얼마 되는 값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분모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1보다 큰 값은 분자에 곱하고 1보다 작은 값은 분모에 곱하고 안전율 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열계수라든가 부하계수까지 고려해서 파단하중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공식 정리할 때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킬로뉴턴으로 떨어지겠고요. 그 다음 3번에서 속도 변동률 입실론을 구하라 그랬죠. 이 속도 변동률은 평균 속도 V 미인분의 V 맥시멈 마이너스 V 미니멈으로 구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없죠. 여기서 구한 60 곱하기 1000분의 PZN에서 구한 거는 얘는 뭐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예요. 최대 속도에서 최소 속도까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은 없으니까 이 식으로는 못 풀고 1 마이너스 코사인 Z분의 180으로 푸는 공식이 있죠. 속도 변동률을 구하는 공식으로서 1 마이너스 코사인 Z분의 180도 그래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Z 이수가 18개 분의 180도에서 들어갑니다. 계산해서 곱하기 100 해주면 속도 변동률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죠. 자, 2018년 4회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0문제가 또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18년도
4회 문제는 이렇게 4문제 정도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앞서 우리가 정리했던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풀었던 문제 유형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풀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저는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이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 뭐 쉽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듯한 이런 이제 좀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공식을 암기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공식 암기를 철저히 해주시고 문제 푸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해줬을 때 이제 주어진 시간, 2시간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풀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공식들을 충분히 다 암기를 못할 수도 있고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충분히 문제를 또 못 풀어보고 그런 면에서 다 못 풀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정확하게 풀어서 기본 점수 50점 중에서 이제 30점 이상의 점수를 반드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격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